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에코프로의 질주는 어디까지일까요? 신고가를 다시 쓰면서 오늘도 11% 급등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의 질주에 3개월여 만에 코스닥 지수도 900선을 돌파했는데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나란히 동반 급등하면서 코스닥 시총 1, 2위 자리를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 외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은 어땠나요? 네, 코스닥 시총 50인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8위인 펄어비스의 질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은 사막 인기 역주행 소식에 6거래 연속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900선을 돌파한 오늘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무려 3개월여 만에 코스닥을 900선으로 이끈 건 2차 전지였습니다. 오늘 셀 업체를 중심으로 소재와 장비 등 2차 전지 대부분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는 황제주, 에코프로 거침없이 하이킥입니다. 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출시 소식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테슬라 훈풍이 2차 전지주를 다시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는 110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서면서 황제주로 자리를 굳혔는데요. 오늘 대부분 2차 전지주들 좋은 에너지를 보여줬죠. 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동반 급등하면서 2차 전지주를 주도했고 포스코 퓨처엠이 증권가 호평에 중장기 성장성이 부각되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LNF도 모처럼 탄력 있는 상승세로 함께 동반 상승했는데요. 2차 전지 이슈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호재의 다수 계속되는 수주 공시입니다. 삼성중공업이 4조 원 규모의 수주 소식을 알리면서 조선 3사의 올해 수주 목표치가 조기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선업계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 오늘 조선주들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수주 소식을 알린 삼성중공업은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하락 반전하면서 3%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한화오션, HD 한국조선해양 등 주요 조선주들이 상승 랠리 후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공행진 후 쉬어가고 있는 조선주, 2분기 실적 그리고 하반기 수주 프로젝트 등 모멘텀을 확인하시면서 매매 전략 잘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조선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과 LNF,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이 종목들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황제주 에코프로 거침없이 하이킥입니다. 테슬라의 훈풍이 다시 2차 전지를 이끌고 있죠. 전일 테슬라 3%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에코프로가 110만 원을 돌파하면서 2차 전지주가 다시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이 테슬라의 새로운 트리거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국내 2차 전지주를 연속성 있게 새롭게 좀 끌어줄 동력이 돼줄 수 있을지 궁금하고 에코프로의 질주 과연 계속 될까요, 장시영 차장님?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이 인도대수가 이미 컨센서스의 예상 수준을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나온다 말이 많았던 사이버 트럭도 이 실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2차 전지 업종의 종목들도 덩달아서 이제 주가가 들썩이고 있는데 사실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나 셀 업체들의 실적 전망치라든지 수주 전망치가 갑작스럽게 확 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수급이나 센티멘트 자체가
뭐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이 두 양대 산맥으로 좀 갈려져 있는 가운데 어느 한쪽이 조금만이라도 긍정적이면 수급이 확 쏠려가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매우 좀 격하게 반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적절하게 좀 비중 조절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참 굉장히 어려운 제가 점이죠. 어려운 이 네. 상황,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그냥 기술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조금은 네. 좀 진정을 하고 좀 달려가야 하는 시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좀 해보는 거죠. 조심스럽게. 그렇죠. 뭐 계속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 에코프로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 기술적인 분석이 참 무의미해지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내일 이제 미증시 마감 후에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되죠. 주당 순이익 결과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테슬라의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그 내용에 따라서 2차 전지주는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파트너님?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이요.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어떤 선반영을 해놓고 그 뒤에 흐름이 미국에서 좀 나타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조금 많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측면을 보면 지난번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바닥치고 올라오다가 실적 발표하고 20% 이상 급등하는 상황들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테슬라 실적 발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아침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 뭐 요일로 보면 이제 이틀 동안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좀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실적이 좋고 나쁘고도 물론 중요한 것 같은데 과연 시장이 앞으로 성장성을 더 있다고 볼 거냐 이제 이 부분들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에코프로도 이번에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죠?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테슬라 1분기 실적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장 실적보다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크다고 시장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실적도 사실 저는 의미가 크진 않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좋게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테슬라는 신고가도 한번 좀 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실적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게 단기적인 모멘텀보다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테마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황제주에 등극한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는 2차 전지주. 오늘은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LNF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종목에 동일한 신호 들어왔습니다. 지금 4개의 고 사인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참 포스코퓨처엠부터 볼게요. 오늘 또 급등이 나왔는데 중장기 성장 기대감, 증권가 호평이 나왔죠. 52주 신고가입니다. 자, 장시영 차장께서는 포스코퓨처엠 얼마나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뭐 2030년까지 회사가 캐파 가이던스를 상향을 했습니다. 이건 좀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나오는 어떤 양극재라든지 이런 어떤 소재단의 수준을 싹 쓸어 담겠다라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캐파 상향 발표였고요. 양극재 제품 자체도 사실 이제 하이엔드급과 그 아래 단계부터 차별화를 두면서 수익성을 방어를 한다라는 거죠. 마진 단에서 뭐 사실은 양극재 업체들도 그렇고 셀 업체도 그렇고 5% 내외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유지하거나 아니면 좀 더 늘려가겠다라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전체 원소재단의 업스트림 쪽에도 어떤 투자를 계속을 하면서 원가 경쟁률도 갖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극재, 응급재 쪽에 지속적인 어떤 이 셀 업체들이라든지 전방의 자동차 업체들, 뭐 조인트 벤처도 계속하면서 적극적인 수주가 좀 기대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퓨처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홍희진 파트너도 고 사인을 주셨는데 포스코퓨처엠은 테슬라의 주 협력사인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이제 삼성 SDI와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최근에 1년의 누적 수주 금액만 100조 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자, 하반기에 본격적인 양극재 출하량 상승 전망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올해 얼마나 좀 성장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요. 작년 지금 1분기 영업이익보다 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좀 봅니다. 다만 이제 밸류 부담이다라는 건 2차 전지에는 계속 조금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봐야 될 거냐 아니면 어떤 성장률로 봐야 될 거냐에 대한 문제인 건데 사실상 앞서서 차장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포스코의 어떤 지금 선언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030년까지 매출액을 60조 이상 2차 전지 소재단에서 조금 내 보이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2차 전지 양극재 쪽도
한 30조 이상 좀 성장을 좀 시키겠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액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투자액의 한 절반 정도 있죠. 절반 정도를 지금 2차전지 소재단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성장성에 대한 어떤 회사의 선언, 그다음에 지금 LG엔솔 같은 경우는 수주잔고가 30조 원 지금 넘는 양극재를 수주를 했죠. 그다음에 지금 SDI 쪽으로도 40조 원 넘는 양극재를 좀 수주를 했는데 결국에는 선언만으로는 지금 어떤 의구심이 좀 될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큼지막한 양극재 어떤 수주 잔고가 증가되는 흐름들이 결국에는 이런 어떤 가능성을 좀 뒷받침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은 2분기도 매출액이 또 사상 최대치로 또 발표가 된다고 하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앞으로 또 기대감들이 조금 더 남아 있고 특히나 이제 2분기 영업이익도 1분기보다 아니면 작년보다는 확실하게 증가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기대감 자체가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비전도 좋지만 또 수주 잔고가 그 뒷받침을 해주면서 앞으로도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이 포스코 퓨처엠이 뭐 증권가의 호평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증권가가 제시한 목표가가 45만 원에서 48만 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종가가 이제 45만 8천 원이니까 사실 이제 좀 적정 밸류에이션은 조금 뒤로 해야 될 것 같고 하반기에 주가를 이끌어갈 모멘텀이 여전히 좀 충분하다라고 봐야 할지 궁금하고 지금 이제 그대로 가지고 끌고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재료들 좀 놓치지 말고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차장님? 이게 지금 과연 저희가 2차전지 관련 종목들 특히나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향후 성장성과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거고 추세를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캐파 목표치를 늘렸습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는 100만 톤을 늘렸습니다. 61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늘린다라고 2030년 목표치를 정했고 양극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음극재 같은 경우는 37만 톤, 32만 톤에서 37만 톤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조 원 넘게 이어진 수주 때문에라도 가이던스, 그러니까 뭐 이 캐파 가이던스를 상향을 해야 되고 물론 필요로도 했었지만은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양극재 100만 ton 수준이라면은 2030년에 총 한 470기가와트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수요 추정치 4,380기가와트시의 11%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점유율을 우리가 뭐 거의 다 20% 이상 싹쓸이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소재단에서도 포스코홀딩스를 통한 안정적인 원소재 공급을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업스트림 쪽에 수요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수주 역시도 그로 인해서 확보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모회사를 통해서 원자재 수급 잘 받고 그를 통해서 수주 잔고도 넉넉하게 채워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회사에서 뭐 소재단이나 이런 문제 잘 가져와서 원가 경쟁까지 갖추게 된다면 다른 셀업체들 자동차 업체에서 러브콜이 계속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지속 성장 가능한 수주 확보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좀 표현을 좀 하고 싶고 그러면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새로운 모멘텀 또 추세는 또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세를 계속해서 새로 써간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와닿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종목 토론방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주주분들이 이제 절대 팔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좀 탄탄하게 가지고 있고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에코프로와 비교를 하면서 포스코 퓨처엠 아직도 좀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보유자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떤 전략을 짜야 되나요, 파트너님? 자, 전략 짜기가 사실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시다 보면 매수보다 매도가 더 어렵다는 얘기를 보통 많이 하시는데 과연 내가 이 종목을 그러면 얼마만큼의 수익을 볼 거냐가 일단 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꾸 최고점을 예상하려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는 건 너무도 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종들의 최근에 이제 업종들의 탄력도가 좀 좋아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차전지고 그 안에서도 포스코 퓨처엠이죠. 근데 이제 고점을 일단 좀 넘어갔고 과연 이게 성장성을 얼마만큼 부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얼마 전에 이제 고션, 그러니까 이제 중국 기업이 미국에 이제 투자해도 된다라는 어떤 미국의 좀 발표나 이런 뉴스들이 언론에 좀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 지금 양극재 업체들은 한 번 또 크게 출렁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흐름들
흐름들을 보면 결국에는 중국이 결국 미국 쪽에 어떤 싼 소재단을 공급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결국 남아 있는 제가 볼 때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했지만 신고가를 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지금은 고점을 좀 넘어왔기 때문에 40만 원짜리가 1차적으로 좀 중요한 지지 라인을 좀 보시고 좀 대응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이 관점에서 40만 원 지지선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 주셨고, 자 LNF 넘어가 볼까요? 오늘 모처럼 좀 탄력 있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제 5% 정도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역시 두 분 다 이제 고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장시영 차장께 먼저 좀 질문 드려볼게요. 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좋게 보시면서 LNF도 고사인이 나온 걸까요? 뭐 일단은 LNF 같은 경우는 사실 경쟁사 대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최근에 뭐 이렇게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죠. 근데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뭐 캐파도 좀 적었고 그다음에 수주 잔고라든지 고객사 확보에서도 경쟁사 대비 조금 많이 밀렸거든요. 뭐 큰 금액의 대량 수주 어떤 공시가 좀 뜸했었고 많이 없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계속해서 뭐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의 회사가 변하는 모습들이 IR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사 다변화 전략, 캐파 증설에 대한 어떤 그런 강한 어떤 이 IR 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하반기 들어서는 뒤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씩 개선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좀 많이 안 올라 있는 상황에서 다른 종목들이 추세를 또 한번 만든다고 한다면 쫓아가는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LNF 같은 경우에는 뭐 교환사채 발행이라던가 뭐 그 전에 또 미국 진출이 조금 저지를 당한다던가 뭐 그 이후부터는 뭔가 그 대장주 수급에서 약간 소외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데 주주분들이 아무래도 좀 아쉬운 그런 주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테슬라 수주 이력도 있고요. 주 공급사가 LG 엔솔이기 때문에 또 양극재 기술력도 좀 인정을 받고 있는데 LNF에 이렇게 강한 수급이 몰리지 못하는 약점은 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그 한쪽으로의 매출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테슬라 쪽으로 가는 매출이 대부분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원재재 내재화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의 흐름을 일단 보시면 뭐 당연히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수급이 좀 좋지 않은 것들은 맞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로서 가장 크게 좀 작용하는 게 결국에는 그 고객이 너무 좀 단일화돼 있다라는 게 저는 좀 리스크 리스크다. 요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업들도 좀 비슷하잖아요.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결국엔 나중엔 악재 요인으로 좀 나올 때도 있긴 한데 이제 결국에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최근에는 LNF의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한 이유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뭔가 조금 변화될 가능성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금 시점에서는 안 좋게 봐야 될지는 네. 약간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 그럼 이제 바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서 이제 주주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하반기에 반전 스토리 쓸 수 있느냐일 텐데 차장님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반전의 모습들이 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양극재 핵심 경쟁력이 기술력은 아닙니다. 웬만큼 다 그 정도는 만들 수 있거든요. 국내 업체들이. 그러면 얼마만큼 돈이 많느냐. 그리고 업스트림, 그러니까 뭐 내재화라든지 소재 내재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캐파를 얼마만큼 빨리빨리 증설을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LNF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 중이고요. 이 LFP 양극재 관련된 제품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내재화와 관련해서는 전구체에서는 LS와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지급률을 점점 높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리튬도 어스트링 기술 내재화를 추진해서 뭐 장기적으로 수익성 개선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음극재 관련해도 6월 달에 공시가 나왔죠. 일본의 미쓰비시 케미칼과 MOU를 체결했다라는 좀 보도가 나오면서 소재 사업 다각화 움직임이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극재 사업 가시화 그리고 양극재 쪽에서 사업 시너지가 가시화될 때 멀티플은 반드시 상향이 돼야 되거든요. 앞서 경쟁사들이 그래 왔던 것처럼 LNF도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감지될 가능성이 높고 LG에너솔루션과의 어떤 관계 역시도 테슬라의 직납을 해서 조금은 안 좋아졌는데 네. SK온과 이제 합작법인이 나오면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매출이 좀 가시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LNF 참 수급을 보면 기관의 주간 순매도 1위 종목. 그런데 또 개인이 최근 3개월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그러다 보니까 개인분들이 조금 힘든 시간을 좀 보내실 것 같습니다. 자, 이 가격적인 전략을 홍기진 파트너께 네.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그 동안에 조금 많이 밀려 있었던 구간들, 우리가 이제 보조지표상으로 이제 과매도권, RSI가 이제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게 되면 주가가 이제 그 동안에 좀 많이 밀렸다는 얘기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과매도권에 진입을 할 때는 주가가 그 뒤에 기술적 반응이 좀 나타났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런 자리고요. 그다음에 이평선도 지금 굉장히 장기 이평선이죠. 481선 라인까지는 좀 밀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2023년,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해서 영신통치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장기 이평선을 지지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레벨업되는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 보주 지표였던 상황, 그다음에 지금 주가의 이제 위치, 그다음에 지금 이슈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무조건 지금처럼 좀 안 좋을 흐름을 좀 예상을 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조금 반전 스토리가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네. 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위치는 26만 5천 원짜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넘어가야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다는 걸 네. 좀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은 수주와 선가 상승 그리고 이제 호실적 전망까지 나오면서 오늘은 조금 밀렸지만 조선주들 연일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자, 뭐 슈퍼사이클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2분기에 조선업계 실적 기대치 좀 더 높여 잡아도 될까요, 차장님? 2분기 실적 기대치뿐만 아니라 올해를 넘어서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높여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미 조선업 전반에 앞으로 5년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그러니까 신조선가가 상승하고 있고 또 교체 수요로 인한 물량도 증가하고 있고요. 후판이라든지 강제, 환율, 뭐 원가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박자를 주로 고루 갖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흑자전환이 목표가 아니라 그전에 조선업이 호황을 이뤘을 때 분기에 수천억, 연간 수조 원 단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하반기 기대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이 조선주, 자 오늘은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이 두 종목을 매도의 기술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지금 고사인이 들어왔고 저희는 이제 삼성중공업부터 볼 텐데 사실 오늘 뭐 코스닥이 1.7% 오르면서 시장은 좋았는데 조선주가 좀 밀렸잖아요. 이 조정이 과연 기회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먼저 보면 3%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단일 계약 역대 최대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장시영 차장님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이 조선사들이 수주 잔고를 늘려가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수주가 있어도 계속해서 부채 비율이 늘어가면서 이자 비용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뭐 감가상각이라든지 뭐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출되는 금액이 많았거든요. 근데 배가 인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잡히기 시작하면 부채 비율이 낮아지고 이자 비용도 낮아지고 실제로 돈을 빌려서 이제 배를 만들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 부담들이 계속 줄어들다 보면 재무제표의 빨간색들이 이제는 까만색으로 바뀌면서 그 금액들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 때마다 고실적 서프라이즈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한번 이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적자하다 흑자 바뀌고 그 금액들이 계속 커지기 시작할 때는 재무제표가 완전히 다른 재무제표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조선주들은 좀 트래킹을 하셔야 될 것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홍희진 파트너도 고사인 주셨는데 삼성중공업이 3년 연속 수주 목표 조기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번에 또 계약건이 단숨에 연간 수주 목표의 3분의 1을 채웠는데 수주 잔고도 5년 이내 지금 최고치입니다. 자, 수주 기대감과 지금 현황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일단은 근데 수주 잔량 기준에서는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죠. 근데 이제 네. 중요한 건 올해보다 작년 수주량이 더 많습니다. 근데 주가는 작년에 많이 못 갔고 올해 지금 주가의 흐름들이 양호해지기 좀 시작을 했다라는 건데 조선 업종의 모멘텀들이 조금씩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수주 산업이다라는 건 매출액이 이제 나중에 얼마만큼 그 진행률에 따라서 좀 잡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2021년도, 20년도 아니면 그 전에 수주를 좀 받았던 물량들이 이제 조금씩 어떤 수익성에 좀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주 잔고는 지금 자리보다 저는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엔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향후에 경기가 좋다라고 보는 선사 입장에서는 결국 발주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특수선박, 뭐 LNG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요, 결국에는 지금도 도크가 차서 지금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죠. 근데 이제 내가 여기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는 분들은 결국에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이제 나중에 받기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네. 좀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추가적인 어떤 수주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장점일 뿐더러 수익성이나 실적도 좀 개선될 가능성도 높은 위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삼성중공업의 가격적인 목표가를 차장님께 바로 좀 들어볼까요? 차트 보시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면 돼요. 세 번의 저항 이 구간을 매물대 저항 구간을 완벽하게 뚫어놨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래량으로 다 뚫어놨거든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좀 홀드하시면서 장기적인 추세를 만드는지 느긋하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현대 미포조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조선주의 대장으로 승승장구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조금 좀 밀리는 모습이고 오늘은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두 분 모두 고사인 주셨는데 홍기진 파트너께 먼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대 미포조선 기회일까요? 저 개인적으로 조선주를 보신다면 현대 미포조선도 사실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탄력도 좋고 하나오션 이런 것들이 탄력이 좀 좋은 모습이었는데 네. 중요한 거는 현대 미포조선은 연간 흐름이 굉장히 조금 누적되면서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 한 5배 올랐거든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거의 뭐 반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엔 너무 약했던 게 이제 한번 좀 크게 튀어오른 게 이제 삼성중공업의 케이스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탄력이 전혀 뒤처지지 않는 게 현대미포조선이다. 이제 특수선박, 그러니까 지금 PC선에서 좀 주력 사업이고 PC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이 현대미포조선이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탄력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조선 업종이 강세를 띈다라면 미포조선의 탄력이 따라가는 모습들이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들어서 이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등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동안 좀 소외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주력선종 PC선, 이 PC선의 선가 상승이 정체된 것을 좀 원인으로 꼽더라고요. 현재 그 PC선의 매력이 떨어지는 이유와 좀 수주 현황에 대해서 차장님께 들어볼까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네. 올해 현대미포조선이 30억 달러를 현재까지 좀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연간 목표치 82%를 달성을 한 수치인데 네. 상장 대형사 중에 가장 높은 달성률입니다. 근데 이 수주 잔고를 달성한 주력 제품이 PC선입니다. 오. 그러니까 그 PC선의 수요 회복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눈치를 못 채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아. 주가는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석유 제품 운반선 PC선 같은 경우에 올해 누적 수주만으로도 이미 2015년 이후 최대 물량이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만약에 석유 제품 물동량이라든지 또 PC선 교체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했을 때 주력 선종에 대한 PC선의 수주 모멘텀은 계속해서 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조선주들이 수주되고 나서 좀 주가가 움직임이 없다 이제 터지는 것처럼 네. 미포조선도 앞으로 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 더군다나 뭐 메탄올 추진 뭐 PC선이라든지 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LPG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친환경 쪽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어떤 수주들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서라도 미포조선 잘 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선가의 지지부진을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수주가 늘어나는 부분도 눈치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성과는 어쨌든 앞으로 좀 올라갈 거거든요. 어차피 올라갈 계속해서 것이기 신주 성과가 올라가고 있기 어.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좀 보시고 있습니다. 네네. 시장이 아직 알아채지 못한 이 현대 미포조선. 그럼 이제 매력적인 구간일 것 같은데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파트너님? 네, 일단은 저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요즘 시장에서 사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 내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종목은 일단 물량을 잡아놓고 조정을 받을 때 내가 원하는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하는 이제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 21선이랑 갭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조선의 어떤 탄력도로 봤을 때 대장은 현대미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뭐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을 참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지만 중요한 건 21선까지 눌릴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지금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중요한 지지 라인은 8만 원짜리. 그러니까 지금 8만 원에 대한 이탈만 없다라고 했을 때는 10만 원의 어떤 주가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거를 내가 확실하게 바닥을 한 번 찍을 때 무조건 모든 물량을 다 잡을 생각으로 하시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이든지 매매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갈 수 있다라고 조금 보신다면 결국에는 분할 매매 관점이 지금은 좀 맞다. 근데 이제 10만 원짜리가 좀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요 자리에 1차 목표치를 좀 설정하고 돌파되는 거나 흐름 좀 보시면서 목표치를 좀 상향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부터 조금 들어가 보고 8만 원을 이탈하는지를 보되 1차적인 또 지지, 이 저항을 할 수 있는 부분도 10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포스코 퓨처엠과 LNF 그리고 삼성중공업 또 현대 미포조선까지 4종목 살펴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현재 주가와 현재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한다고 하면 전략도 변동될 수 있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신흥이 6% 강세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6% 조정이 크게 나왔었던 금호전기 시간에서 분위기 반전되면서 3%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 약세 보였던 참 엔지니어링 시간에서 4% 강세 보이면서 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페라이트 관련주인 유니온 머티리얼 4거래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1%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 시간에서 유니온과 함께 4%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입니다. 네, 종합 인테리어 회사 필레스크가 9%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NH스펙 25호가 9%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형지 INC 그리고 유안타 제9호 스펙도 9%대 상승 보이고 있고요. 우정바이오 오늘 2% 약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 9% 강세 보이면서 2,94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CTR 모빌리티가 1.9% 약세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웰 바이오텍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 급등 후 오늘 2% 조정이 나왔습니다.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1.5% 더 빠지고 있습니다. 3,73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미래산업도 1% 약세 보이면서 33,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네, 태성 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로 최근 급등을 한 종목이죠. 오늘은 보합에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3% 넘게 빠지면서 3,66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했던 컬러레이도 3% 약세 보이고 있고요. 유로 보겠습니다. 플랫폼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2% 상승을 했지만 시간에서 2% 그대로 빠지면서 3,61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17% 급등했던 세비킴도 시간에서 2% 하락하면서 9만 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지난 라이징 스탁의 수익률 베스트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준 부장의 종목이고요. 6월 7일에 제시하신 HPSP, 지난주에 목표가 33,000원 돌파하면서 수익률 22%를 기록했습니다. 부장님의 최근 종목들 수익률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은데 HPSP는 목표가를 4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셨어요.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고압수 어닐링 장비 글로벌 독점 기업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깐깐한 TSMC를 상대로 해서 5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장비고요.
이 고압수소 기술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활용도가 상당히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산화공정이라든지 또 최근에 후공정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어드밴스 패키징 공정 이런 쪽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기술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도 내년에 이제 산화 관련된 공정 장비가 출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장비까지도 더해지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고 역시 반도체가 그래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의 높은 그런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전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해봤습니다. 네, 여전히 20% 이상의 룸이 남아있는 4만 5천 원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자, HPSP처럼 라이징 스탁이 될 오늘의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김성준 부장 넥스틴, 홍희진 파트너 동국산업, 그리고 장시영 차장 코오롱 인더 가지고 오셨는데 또 반도체 종목이네요. 넥스틴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볼까요? 예, 먼저 첫 번째는 HPSP와 마찬가지로 5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네. 최근에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이 회사는 지금 5개년 연속해서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이 상당한 좀 장점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사실 그 영업이익률이 50%를 상회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높을 수 있는지 성장 비결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넥스틴은 국내 유일한 웨이퍼 패턴 결함을 검사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가 되면 될수록 역시 사용이 증가한다라는 우상향한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반도체의 수율 저하의 요인의 40%는 바로 패턴 결함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쪽 관련된 기술 장벽이 상당히 높아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넥스틴 포함해서 3개 정도 회사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넥스틴은 그중에서 점유율은 5%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위 업체와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절반 정도, 1위 업체의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확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이 확장에 대한 이런 기대를 갖는 이유가 작년부터 지금 중국 쪽 관련해서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중국도 이제 미국의 제재 때문에 많이 좀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장비를 사들이고 있고요. 실제로 국내 매출보다도 적게는 50%, 많게는 2배까지 가격을 더 비싸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50%까지 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회사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패턴 결함 검사 장비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올해 1분기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장비, 이제 3D 낸드 쪽에서 데모 장비를 일단 납품을 했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미세 정전기를 지금 제거하는 이런 장비도 지금 데모를 출시를 할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데모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사에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매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인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올해 이제 신제품 출시 효과 없이도 기본적으로 매출 1,400억, 영업이익 700억이면 시총 대비해서 장비주 대비 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내년엔 더 좋은 실적 기대가 됩니다. 본업도 그럼 피어 대비해서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제품도 확장한다라고 하셨는데 가격을 지금 좀 접근을 해도 되는 걸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반도체 장비 업체들 전반적으로 조금 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뭐 네.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조정을 좀 매수 기회를 활용해보자. 물론 큰 조정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1차적으로는 최근에 고점이 이제 89,000원이었고 2021년에 83,500원이 고점이었는데 일단 이 고점 돌파를 하고 일단 이제 목표가는 이제 87,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최근에 저점이기도 했었는데 69,000원 이탈 시 손절 라인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홍희진 파트너의 동국산업 보겠습니다. 그간 많이 쉬었는데 이제 다시 라이징 할 수 있을지 포인트 한번 만나볼까요? 자, 원통형 배터리 수요 증가 기대감이 좀 있고요. 이 전지 업종 강세에 따른 순환매를 기대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국산업만의 제품에 대한 강점과 성장 모멘텀은 어떤 것들 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좀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원통형 배터리가 사실 전기차에 좀 많이 씁니다. 테슬라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크죠. 근데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배터리 관리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른 곳, 그러니까 뭐 BMW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볼보라든지 세계에 지금 네로라는 기업들이 원통형
배터리 채택률이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성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원통형에 대한 어떤 부분도 같이 증가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배터리의 어떤 원재료가 좀 중요한데요. 우리가 니켈 도금 강판이라 그래가지고 TCC 스틸이 지금 먼저 앞서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전 세계적으로 동국산업을 비롯해서 5개 정도만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시장은 굉장히 조금 커지는데 공급이 빨리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굉장히 큰 마진을 갖고 있는 산업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 그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당분간은 이런 어떤 기대감 요인들이 좀 살아 있다라는 우리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TCC 스틸이 현재로서는 좀 근데 대장으로 좀 치고 하는 네. 모습이지만 동국산업 같은 경우도 4월달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급반등이 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후발주의 어떤 흐름으로서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니켈 도금 강판에 대한 어떤 매출에 네. 대한 인식 시점은 이 공장이 지금 1,100억 정도로 지금 투자가 되면서 좀 증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건 2024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완공이 되고 2025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길게 듣고 싶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자, 동국산업이 그럼 뭐 TCC 스틸 따라갈 수 있을지 가격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가격적인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모습인데 지난번에 고점 자리가 이번에 상당히 조금 이쁘게 좀 지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바닥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7,200원에서 6,700원 정도의 어떤 매수 가격은 괜찮아 보이고 목표치는 일단 1차적으로 9,000원짜리, 그다음에 손절 라인 5,900원만 좀 잘 대응하고 보신다고 하면 네.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탄력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시영 차장의 이제 코오롱 인더를 드릴 텐데 라이징 포인트부터 성장 스토리까지 한꺼번에 좀 들어볼까요? 일단 라이징 포인트는 신소재인 아라미드 소재가 증설 전부터 선주문에 대한 러브콜을 좀 받고 있다라는 점이고 최근에 이제 수소 배터리 응급제 투자에 이어서 배터리 재활용 시장까지도 진입을 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회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당장의 실적 역시도 2분기 매출액의 대략 50%를 차지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 산업재 부분의 타이어 코드, 아라미드, 에어백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전방의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화학 쪽 분야에서는 약간 부침이 있겠지만 패션 쪽에서도 그동안에 좀 침체돼 있던 분위기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실적에 좀 기여를 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아라미드 소재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 증설이 끝나면서 다음 내년이 되면은 지금 현재 수준 캐파의 2배 이상의 수준이 되는데 일단 증설되는 공장 물량의 60%가 선주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아라미드 소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수익성이 높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인데 그쪽에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또 신규 사업에 진입한 그러니까 신규로 좀 사업에 뛰어든 배터리라든지 이쪽 사업권 관련해서는 신사업 관련해서는 조금 덜 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커버를 쳐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과 수익성, 성장성을 모두 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목표가를 바로 이어서 들어볼까요? 지금 21선에 딱 걸쳐 있는 모습이거든요. 주가 자체가 21선에 딱 걸쳐 있는 모습인데 22일에 배터리 사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폐배터리 사업 관련해서 진출한다 해서 거래가 급등하고 나서 주가가 의외로 크게 조정받지 못하고 눌림목 현상을 눌림목을 좀 그려주면서 굉장히 좀 아름답게 눌려 있다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만약 21선을 추가로 이탈하지 않고 21선, 5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5일선이 다시 한번 위로 돌아선다고 한다면 목표가 자체는 전고점을 넘어서 7만 원, 8만 원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매수 가격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5만 원 정도에 좀 사고 싶지만 현재가 수준에서 충분히 사 보셔도 무리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코오롱 인더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들 참고하셔서 주도주들 잘 선점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홍희진 와운의 파트너 그리고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지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최근 상승 흐름입니다. 3거래 연속 상승하다 오늘은 보합에서 마감을 했지만 시간에서 거래 대금 실리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 상승하고 있네요. 4위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이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 시장 선점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는 그래핀 관련 특허를 여러 건 보유하고 있어 관련주로 분류되는데요. 오늘 4%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분위기 좋습니다.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3위는 한일사료입니다. 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 중단 소식에 오늘 사료주들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일사료는 4%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갑니다. 2.5%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는 상보입니다.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제조업체로 5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2%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 1위를 기록 중인데요. 6.7%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은 누보입니다. 복합화학 비료 제조업체로 흑해 곡물협정 만료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상거래 연속 상승하며 오늘 3,000원대 안착하는 분위기인데요. 시간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5% 상승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의 연속성 어떻게 보실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북해 그 곡물 협정 기한 만료 소식 때문에 비료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 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관련주 중에서도 좀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친환경 그 생분해 코팅 비료를 개발을 해서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최근에 인도네시아, 일본까지 해외 수출도 많이 좀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곡물의 그 협상 중단, 그리고 또 최근에도 기상이변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좀 크게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물론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 크게 따라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런 정도의 테마성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장이 좋을 때는 오히려 조금 수혜받는 경향들이 좀 있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5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보겠습니다.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오늘 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시간에서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예, 사실 오늘 뭐 2차 전지주들이 워낙에 좀 강한 날이었습니다. 특히나 뭐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상승을 한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노신소재와 같은 도전제,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와 같은 음극재까지 강세를 보였는데요. 상대적으로 저희 전고체 관련 회사들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강력한 그런 회사가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간 내에서 내일장을 겨냥한 좀 이런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번 직전 고점 정도 수준까지를 한번 타겟으로 하는 그런 전략은 한번 펼쳐볼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코스모 화학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와 함께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도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는 2040년에 폐기될 전기차가 4천만 대를 넘어서면서 재활용 시장 규모도 260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해졌죠. 폐배터리 관련주가 최근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추세인데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최근에 한참 그 각광을 받았던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세비캠 상당히 추세적으로는 많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상대적으로는 코스모 화학이 그래도 좀 추세적으로 조금 더 나은 움직임을 오늘 좀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일단 뒤늦게 올라오는 2차 전지의 하나의 또 이제 후발 주자, 뭐 테마는 아니죠. 후발 주자로서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에코프로가 견주한 이상 그래도 추가적인 한번 반등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메인은 뭐 양극재 그리고 뭐 에코프로와 같은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전략도 짜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증시는 오늘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상해는 0.3% 하락, 선전도 약간 밀렸습니다. 어제 태풍주의보로 휴장한 홍콩은 거래가 재개되면서 중국의 성장률 부진을 뒤늦게 반영했는데요. 현재 2% 하락으로 가장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중국 외교라인 1인자인 왕이 위원을 만나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케리 특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후회담을 통해 더 광범위한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해선 지켜봐야겠지만 신재생주와 같은 관련주들의 움직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장에서 0.2% 소폭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0.2% 밀리면서 출발했습니다. 프랑스 개장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깍그 지수 오늘 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8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을 10% 인상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재무장관은 전기요금 상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내년 말에는 종료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전기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작년에 급증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급한 증가세를 보여줄지 또 전기주와 전력주들이 강하게 움직일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징 스탁과 함께 여러분의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